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수욱TV의 이수욱입니다. 제가 최근에 토크 방송을 비교적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주로 했던 게 커버송을 부르는 거였는데 좀 이제 다각화시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다각화 추세가 되냐 하면은 제가 본 그 1인 미디어의 그 콘텐츠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이죠. 저도 거기에 동참을 해서 가고 있는 것인데 왜 동참을 하느냐?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공중파라든가 이제 지상파에서에게는 시청률을 늘리는 것이죠. 1인 미디어도 시청자가 없으면은 구독해 주지 않고 그러면은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이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당연히 시청률을 올려야 되고 마찬가지 이제 구독률을 올려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커버송을 불러야 되느냐? 제가 무슨 가수로 나갈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다양화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하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예전에 시도했던 부부의 세계를 좀 리뷰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부의 세계가 워낙 그때 인기를 끌었었기 때문에, 인기 드라마였기 때문에 제가 시도를 했는데 나름 그때는 재미를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인, 예를 들어 정치적인 면으로 보면 이제 돈봉투 얘기가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보면 또, 마약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사회의 전면에 이제 그야말로 수면 위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 중에서도 이제 드라마에서도 이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드라마 경향을 보니까 넷플릭스가 이제 한국에 상륙하고 나서 상당한 변화를 느끼고 있죠. 넷플릭스의 드라마나 영화가 또 우리나라와 합작한 것이 우리나라의 원전이 이제 콘텐츠가 이제 전부 세계적인 이목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화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이 요즘 볼만한 드라마 없을까? 엔터테인먼트 그런 측면에서 볼만한 드라마 없나 했더니 사실은 최근에 이제 가장 눈길을 끄는 게 드라마인데 이달이라는 이렇게 지금 4회까지 방영이 됐더라고요. 4회까지 방영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KT 그 스카이라이프든가요 전신이 그래서 이제 ENA에서 하기 때문에 넷플릭스처럼 한꺼번에 다 뭐 10부작을 본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16 현재까지 4회까지 했는데 상당히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종이달에 대한 일반적인 좀 사항을 좀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은 청소년 연령의 제한이 좀 있습니다. 왜 연령의 제한이 있느냐? 이 드라마가 서스펜스와 스릴러, 로맨틱 스릴러 장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로맨틱 스릴러 뭐 내지 서스펜스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미스터리 그러면 원초적 본능이 아주 최고의 그 히트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992년도에 원초적 본능이 시아론 스톤과 그 마이클 더글러스가 출연하면서 시아론 스톤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다리를 이렇게 꼬았다가 쫙 한번 이쪽으로 다리를 옮기는 이런 장면에서부터 이 영화는 대단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당시에.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치정에 얽힌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됐었는데 이 종이달은 일본 그 소설 원작이고 그것이 이제 NHK를 통해서 드라마로 나가고 그다음에 영화로 방영이 됐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각본이 돼서 되는데 이 드라마의 주인공으로는 역시 이제 김서영 배우가 출연하고 있는데 김서영 배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캐릭터가 아주 잘 녹아 있는 드라마로 저는 이제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이제 여기 심리적 묘사가 김소영 배우가 보여주는 심리적 묘사가 뭐 흠칫 놀란다거나 또는 뭐 돈에 대한 건데 돈을 훔치다가 횡령하다가 걸리는 부분이라든가 이럴 때 그 흠칫 놀래거나 뭐 또는 뭐 들켰을 때의 그 표정과 심리 묘사가 아주 상당히 그 밀도가 높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그 무시당하고 힐난받고 그럴 때의 표정, 그 다음에 심리 묘사. 그 다음에 새로운 젊은 애인이 나타나서 같이 이제 만나게 됐을 때 느껴지는 그런 어떤 그 뭐랄까 그 미묘한 감정. 그 다음에 그 돈이 없는 젊은 애인을 위해서 돈을 횡령하고 그 애인에게 베풀면서 느끼는 어떤 감정선 이런 것이 실화를 바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연기하는 배우의 심리 묘사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우리 시청자는 거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배우가 보여주는 놀람, 갈등 또는 이제 돈을 젊은 애인에게 쓰면서 느끼는 환희, 인생의 새로운 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잘 구사되어 있는데요. 우선 여기에 나오는 그 배우들의 인물 관계도를 보면은 얼핏 그 이야기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물론 이 드라마를 지금 이미 시청을 하신 분들도 있고 시청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예고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짐작이 되고 있는데, 지금 10부작에서 4부까지 갔기 때문에 중반에 이제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서영 배우를 중심으로 해서 남편이 있고, 근데 이 남편은 이제 최기현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 남편은 그냥 그야말로 그 유이하가 가지고 있는, 유이하는 이제 경단녀이기 때문에 무시를 당합니다. 전업주가 됐는데 이 최기현은 집에서 전업주인 김서영에 대해서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그 부인에 대한 아주 강박을 주거나 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무슨 또 그리고 뭐 폭력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게 하는 그런 말투, 그 말의 의미에 따라서 이 김소영 배우가 보여주는 그 갈등의 요소가 상당히 셉니다. 우리가 갑질이라 그러는데 직장에서 당하는 갑질이 있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갑질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슨 성을 통한 갑질도 있을 테지만 언어, 말을 통해서 압박을 주는, 정신적인 압박을 줘서 거의 뭐 이제 그 우울증에 걸리고 또 뭐 정신적 분열이 올 수도 있는 이런 엄청난 이제 그런 건데, 가스라이팅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김서영도 이제까지는 마치 가스라이팅 되듯이 정신적 억압을 주는 남편이 최기현에 의해서 많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길들여져 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뭔가 이제 이렇게 새로운, 이게 왜 자기는 이렇게 맨날 당하고만 있는가에 대해서 인식을 깨닫습니다. 근데 이 남편과 대척점에 있는 거는 새로운 젊은 애인인데, 이 젊은 애인 민재인데, 이 민재 역할은 어찌 보면 촉발하는, 그러니까 김서영이라는 배우가 숨겨진 욕망, 돈에 대한 욕망을 촉발하는 성적인 상대로서, 성 파트너로서의 그런 역할이지, 돈이 만들어내는 인간 세상의 여러 가지의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않습니다. 돈을 횡령하거나 뭐 이럴 때 이 돈이라는 것을 촉발시키는 원인 제공은 민재가 합니다. 그런데 그 점점 빠져드는 것이 민재로부터 일어난 그런 돈에 대한 욕망의 그 촉발이 돈으로 가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돈 액수가 커지면서 점점 그 욕망이 크게 커지는 것이죠. 돈을 가지고 먹을 것을 산다거나 또 입을 것을 산다거나, 그러니까 식까지는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돈이 제한적인데, 이것이 집으로 거주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커지는 거죠. 단위가 몇 억 단위로 커지듯이 그 욕망이 커지는 것이죠. 유이아가 그러면 왜 민재와 사귀게 됐느냐? 거기에 보면은 이 친구가 또 분포돼 있어요. 유이아라는 김소영 배우의 아주 절친이 두 명인데, 한 명은 누구냐면 류가을이라는 류선 그 배우 있지 않습니까? 류가을이라는 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그야말로 시어퍼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인플루언서가 돼서 과시하고 관음증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에 이제 그 류선 배우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이분이 주인공은 아니지만 조연급이지만 이 유이아를 자꾸 돈과 그다음에 인플루언서와 그다음에 욕망의 촉매제가 되는 게 민재와 그 류선 배우입니다. 한 배우가 선영이가 나오는데, 이쪽은 전업주부로서 조그만 그 돈을 모아서 그걸 시드머니로 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뭐 전통적인 뭐 삶의 그 궤적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고, 이 류선이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돈을 확보해서 화려함과 사치함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이제 두 친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이 유이와는 갈등을 겪게 되는 거죠.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전업주부처럼 조용히 남편이 벌어다 주는 대로 안락한 삶을 꾸릴 것이냐,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일탈을 꿈꿀 것이냐, 그런 쪽으로의 선택이 아니라 민재를 통해서, 민재라는 젊은 애인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하는, 그 돈을 또 선택해서 욕망이 변화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핵심 줄거리의 생각을 살펴보면은 재밌어집니다. 이 돈의 행방에 따라서 이 드라마는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류이아는, 김소영 배우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김소영 배우는 그 안락하고 안이한 그런 삶에서
최기현이라는 남편이 계속 정신적 압박이라는 걸 무시하는 태도에서 뭔가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사회생활을 촉발시키는 건 어떻게 보면 류선 배우 때문입니다. 그래서 류선이 자꾸 그 인플루언서로서 그걸 보여주는데, 그러면 사회생활을 한다는 게 뭐예요?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경제활동을 저축은행의 계약직 직원으로서 일을 하고 싶다고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그 남편은 뭐 워낙 무심하니까 그 부인에게 뭐 무심하게 대하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김소영 배우는 저축은행의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외근을 나가게 돼요. 외근을 하는데 옆에 있는 동료라든가 대리 위에 상사 뭐 이런 관계도 있는데, 외근을 하러 나갔는데 부자 이제 노인에게 이제 외근을 나간 거죠. 그랬더니 이 부자 노인은 이제 돈이 뭐 얼마를 자기가 갖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부자입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에 대한 뭐 큰 관심도 없는데 지금 그 돈에 집착해서 돈만 쌓느라고 이제 정신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저축은행의 이 계약직 직원이 외근을 나와서 예치금을 목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접근이 아니라 이제 업무를 보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 노인은 김소영에게 약간의 뭐 미묘한 관심을 가지면서 얼마든지 예치금을 해주겠노라. 예를 들어 처음에는 8천만 원, 그 다음에 몇 억 이런 식으로 밀어주기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소영은 이제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정 주부로서의 그런 역할이 아니라 뭔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성취감도 있고 또 돈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첫날 가서 이 노인과 예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집에 이제 이 남자 애인, 젊은 애인이, 어린 애인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애인이 되기 전에 이 젊은이는 이제 소설가입니다. 이제 그 작가이기 때문에 자기 친구가 손가락을 다쳐서 부상을 당하니까 그걸 좀 도와주기 위해서 이 부자 할아버지한테 돈 500만 원을 빌리러 왔는데, 이 할아버지는 막 그냥 손자를 막 실책을 하면서 쫓아냅니다. 그거를 열린 문 사이를 본 김소영은 일종의 뭐 모성애가 될 수도 있겠고, 또는 뭐 자기도 가지지 않았지만 이 노인은 부자인데 왜 저 민재에게 돈을 주지 않느냐. 그러면 이게 동병상련이 돼가지고서 자기 남편은 부자고 뭐 회사의 임원이고 잘 나가는 사람인데 자기에게는 이렇게 박해를 주니까 똑같은 심정이 되는 거죠. 2회, 3회부터는 김서영이 이 노인에게서 8천만 원을 가져서 예금 증서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 예금 증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위조, 그거 복사를 하게 되고 복사해서 위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범죄 행위로 이제 넘어가는데, 처음에는 소소하게 시작한 것이 이 민재와 만나서 일종의 일탈을 꿈꿉니다. 일탈을 하게 됩니다. 성적 욕망을 채우면서 그 성적 욕망은 돈으로 환치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서영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자 노인에게서 예금 증서를 발행하기 위해서 돈을 받아내서는 예금 증서를 발행하면서 그 중에 일부를 민재에게 이제 제공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이제 그러면서 자기 이제 합리화를, 이 돈을 이쪽으로 옮겨놓을 뿐이고, 또 이 옮겨놓기 이전에 소소한 돈을 막 이제 고객 돈을 이제 막 횡령을 하거든요. 횡령을 해서 이제 은행에 이제 보안회사에서 들이닥치기도 하는데, 횡령한 금액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이걸 메꾸기만 하면 된다는 이런 심리적 이제 면책감을 가져요. 심리적 면책감에서 이 예금 증서를 위조하는 상황에서 완전히 범죄가 커진 거죠. 범죄가 커진 이런 상황까지 가는데, 여기서 이 돈의 행방이 돈이 많은 자에게서 돈이 없는 자에게 자기는 그거를 옮겨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돈이 이제 욕망인데, 이 김서영이 가지고 있는 성적 욕망이라든가 그런 것이 이제 돈의 욕망과 사회적인 성취 욕망, 사회활동에 대한 욕망이 돈에 의해서 막 촉발이 되는 겁니다. 돈이 이제 그게 촉매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3회, 4회까지 이제 흘러갔는데, 5회부터는 이제 위조 증서 문제가 더 커지는 방향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럴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김서영이 보여주는 연기력이 상당히 이제 밀도 있게 그려지고 있고, 그렇다고 이 드라마는 김희애와 유아인이 그렸던 어떤 미래라든가 뭐 이런 데서 보여줬던 어떤 무슨
성적인 욕망 이 관계 이거하고는 깊은 관계를 맺지는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욕망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건 뭐 누가 생각하더라도 불행이겠죠. 맨 처음에 김소영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불행한 가정 생활을 돈에 의해서 또는 민재에 의해서 행복을 찾았는데 그 행복의 프리즘이 계속될 수는 없는 것이겠죠. 당연히. 범죄 행위로 됐을 때 이것이 계속 연결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요즘 돈봉투 사건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치적으로 돈에 의해서 행복을 추구하다 보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적 욕망이라든가 국회의원이 된다거나 이런 것이 계속해서 갈 수 있느냐? 안 그렇다는 거죠. 현실은 그 아주 냉혹하거든요. 마약이나 돈으로서 계속해서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 일본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소설화됐고 영화화됐고 드라마화됐다. NHK에서 방송이 되면서 히트를 했고 이 종이다리라는 그 중의적 의미를 보자면 그 일본에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것이 아마 이 초승달인데 보니까 종이다리 뭡니까? 실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종이다리를 놓고 사람들이 촬영을 해서 그 행복감을 느꼈다. 이런 건데 그 종이다리 가지고 있는 허구다 이거죠. 이제 종이다리 없지 않습니까? 페이퍼문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달이라는 건 실체인데 저 우주에 떠 있는 다른 문은 실체인데 종이달은 허구이다. 그 허구를 나타내는 그런 중의적 의미인데 그것이 종이달이 가지고 있는 행복감이라는 것은 헛것이죠. 가짜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부작 종이달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거는 좀 제가 시청을 하면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면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재미가 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보는 드라마로서는 이제 종이달을 오늘 사실은 시작을 했고 재방송하는 걸 보면서 이게 좀 이 드라마 김소영 배우가 워낙 또 매력도 있는데다가 이게 참 재밌네 이렇게 해서 제가 보는 건데 이 드라마 말고 제가 보고 있는 것이 이 다음에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오아시스 있죠. 오아시스. 마치 예전에 그 모래시계를 연상케 한다는 건데 거기 설이나 배우가 아주 이쁘더라고요. 나오는 두 형제인데 이제 이렇게 이 설이나를 놓고 학생 때부터 서로 이제 사랑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일어나는 갈등인데 시대적 배경이 당시 이제 신군부가 들어오고 조폭들의 삶을 살던 주인공과 그 다음에 검사의 길을 가는 주인공 간의 그 갈등 요인, 그 사회적인 그런 그 실제 상황이죠. 그때도 이렇게 있었던 일인데 그거를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좀 긴박하게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복고풍이 때문에 제가 보고 있고 정치 드라마가 있는데 김희애 씨가 또 컴백해서 재벌가에 충성하는 그런 해결사로 이제 김희애 씨가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문소리 씨가 그 재벌 기업에 대항해서 싸우는 문소리 씨가 이제 같이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이루어지는 드라마인데 퀸메이커라 그러죠. 퀸메이커. 그래서 이제 그 문소리 씨가 노동운동을 하다가 서울시장이 되려고 그러는데 그 시장이 되려고 하는 그거를 추석거려서 부추겨서 하게 하는 게 김희애 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퀸을 만드는 메이커로서의 김희애 씨를 그려지고 있는데 이 콜라보가 아주 재밌게 흘러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래서 세 가지 드라마를 소개해 드렸는데 하나는 지금 말씀드렸던 종이달. 이것은 돈과 욕망에 대한 그 환치를 그리고 있고 넷플릭스에서는 퀸메이커는 돈과 권력과 정치에 대한 어떤 그런 환치를 보여. 오아시스는 그 어떤 젊음의 풋풋함, 그것도 시대의 격변에 따라서 고뇌하는 젊은이들의 사랑을 그리고 있다. 드라마를 전혀 안 본다는 분들도 제 친구들 많아요. 자기는 드라마 안 보고 다큐멘터리나 뭐 유튜브를 뒤져서 이렇게 본다 그러는데 그런 분들 많죠. 제 친구들 중에도 많고 또 일부 분들은 이제 뉴스를 많이 본다 그러더라고요. 뉴스도 이제 실증이 나서 안 보고. 근데 저는 뉴스를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뉴스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알랭드 보통이 얘기하는 뉴스 이 시대에 나오는 그 뉴스 가치 때문에 뉴스를 많이 보고
그 뉴스 속에서 제가 오늘 방송하는 여러 가지 그 ChatGPT라든가 ICT라든가 새로운 그 신기술에 대한 거를 또 뽑아내고, 드라마의 경우에 이런 어떤 드라마에 나타난 시대상이라든가 시대상에 보여주는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지혜 뭐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고 제가 공부를 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다양한 거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1인 미디어로서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욕구를 제가 이렇게 좀 풀어가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숙TV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는 게 좀 딱딱하고 재미가 없을지라도 차츰차츰 개선될 것이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많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